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길이 하루가 넘도록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고 전국에서 모인 특수 소방장비만 수십 대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불은 여전히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벽에 시작된 불이 밤을 지나 또 다른 밤을 맞이할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번 화재가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렇게까지 진압이 어려운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부터 자세히 짚어볼게요. 화재는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 서구 성남동에 있는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이 무려 29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축구장 넓이로 환산하면 40개가 넘는 규모인데요. 화재가 발생한 6층은 3단 선반 구조의 대형 물류창고로 내부에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초기 건물 안에 있던 관계자 121명은 모두 자력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위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7층까지 확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에 대응 1단계를, 낮 12시 25분에는 대응 2단계를 잇따라 발령했습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단계이고,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에서 6곳의 소방서까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더 높은 수준의 경보령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5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로 소방력을 동원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인데요. 실제로 서울,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까지 8개 시도에서 고가 및 굴절사 다리차 24대, 소방물 탱크차 23대, 무인 소방 로봇 1대, 회복 지원차 6대 등 특수 소방 장비 54대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진화가 오랫동안 어려운 걸까요? 소방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몇 가지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우선 물류센터 내부 공간이 매우 넓은 데다 일반 건축물보다 층고 자체가 훨씬 높아서 진화해야 할 공간 자체가 방대합니다. 여기에 짙은 연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고열까지 겹치면서 소방대원들이 내부 시야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는 수십 차례의 폭발음이 이어졌고 깨진 창문 틈으로 뿜어져 나오는 짙은 검은 연기는 사고 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될 만큼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여러 곳에 연소 확대 저지선을 구축하고 굴착기와 지게차를 활용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붕괴 위험입니다. 현장을 지휘하는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그러니까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건축물의 붕괴 위험을 면밀히 살피고 진압대원의 안전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압작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소방당국이 무리하게 내부로 진입하기보다는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진화 작업 중이던 40대 소방관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진입은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가 20시간을 훌쩍 넘긴 시점에도 완전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은 온도 체크를 수시로 하며 아래층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관계 부처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무총리 역시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 이번 화재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현장 통제와 주민 안내, 필요시 주민 대피까지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소방청에는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로 인한 내부 붕괴 등 2차 사고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별도로 당부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붕괴 위험이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신속하게 함께 이뤄졌습니다. 관할 구청은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화재로 연기와 분진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과 취약계층 시설에서는 창문을 닫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 역시 대규모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현장 통제와 재난 대응에 나섰는데요. 관할 경찰서장 지휘 아래 경찰관 85명이 배치돼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류센터라는 시설은 특성상 화재에 유독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3단, 4단으로 쌓아 올린 선반 구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아래로 빠르게 번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종이 상자와 완충제, 플라스틱 포장재 같은 가연성 물질이 대량으로 쌓여 있다 보니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층고가 높고 내부 공간이 광활한 물류센터 특성상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가 작동하더라도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보다는 확산 속도를 늦추는데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소방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물류센터 화재는 일반 건물 화재보다 진화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화재 발생 시간대가 이른 아침이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대피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만약 물류량이 몰리는 심야 시간대나 성수기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훨씬 많은 인력이 대피해야 했을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환경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쿠팡 측의 대응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은 화재 발생 이후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화재로 불편을 겪은 고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은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상태이고 건물 구조 역시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진화가 완전히 끝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정밀 감식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큰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데요. 물류센터라는 시설의 특성상 넓은 면적과 대량의 가연성, 물질 적재가 화재 발생 시 진압을 유독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 셈인데 이런 대형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과 초기 진화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물류시설, 안전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번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대형 물류창고라는 시설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화된 사례입니다. 다행히 초기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붕괴 위험 속에서 밤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완전 진화까지 남은 시간이 관건입니다. 이번 사고가 물류시설 화재 안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화재를 지켜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처럼 예외적인 사고로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진화 상황과 후속 조치 계속해서 자세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